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학생들 아니고 재수를 생각하시는 학생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학원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었던 점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앞에서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모집 요강 또 전형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매일 입시 분석하면서 잠깐 좀 시간 내서 뭐 제가 주제 놓긴 하지만 재수생들에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2021학년도는 재수생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 인원이 늘어날지는 잘 몰라요. 대부분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수 학원이 가지고 있는 욕심 또는 일종의 마케팅이겠죠, 그렇죠? 신문에다 자꾸 재수생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자꾸 마케팅을 하고 또 어디 재수 학원이 벌써 인원이 찼다 이런 얘기를 자꾸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면서 학생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꾸 자극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재수생이 늘어나는 것과 비율이 늘어나는 거는 다르죠. 재수생의 숫자가 실제 늘지는 않았고 단지 늘어나는 것은 뭐냐면 전체 수험생의 숫자가 줄면서 재수생의 비율이 좀 증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28% 정도 재수생의 비율이 되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비율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일부에서는 올해 이제 수리 가형과 수리 나형에서 입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재수생이 좀 줄 거다 이렇게도 예상이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약간 학력 중심의 사회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수생의 숫자는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비율이거나 아니면 인구가 또 줄거든요. 올해도 줄기 때문에 다소 한 30% 정도의 비율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재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에 다 가는 게 누구나 꿈이니까.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재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꼭 공부에 재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재수를 겪는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다못해 뭐 결혼에 대한 것도 그렇죠. 뭐 결혼한다고 해서 뭐 결혼을 우리가 재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에 32살에 결혼하는데 그 사람들보다 조금 늦어져서 뭐 33, 4살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취업을 하는 경우도 또 재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늦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은 내가 준비를 미흡했기 때문에 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남다른 목표와 꿈이 있기 때문에 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재수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지나간 어떤 입시에 대한 아픔, 상처 같은 거 이제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입시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할 때 학생들이 그 재수를 하면 대부분 용기를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용기와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용기와 자신감. 내가 결과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하는 거 아니고 어머니가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용기와 자신감이 있고 또 실천 의지가 있어야만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입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은 비유가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용기와 자신감만으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메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내가 메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가 되기에는 너무나 나이를 먹었다. 두 번째는 메시가 되기 위한 과정이 1년, 2년 축구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떤 스포츠에 대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그때 운동을 시작했어야 되겠죠. 결국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용기와 자신감이 있어야만 하루하루 계획한 대로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고 자기 반성을 할 수 있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데 그거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시간이. 우리가 이러한 용기와 자신감만으로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결국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시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서부터 재수를 해.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이 300일이 남았어. 아니면 250일이 남았어. 그럼 250일이나 300일이라는 시간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학생이 다른 애를 봤더니 걔는 막 1등급이야. 난 3등급이야. 그러면 나는 3등급이지만 나는 3등급의 대학을 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나는 3등급이지만 1등급 같은 대학을 가고 싶은 게 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학생을 따라가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은 나는 그 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되죠. 시간이 같을 수 있는 개념은 그 학생이 공부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시를 쭉 진행을 하면 결국은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수능 때까지라고 하지만 3등급인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초를 닦고 공부를 완성하는 단계가 먼저 와야 돼요. 반드시. 그러려면 대부분의 학생이 3월달, 2월달, 1월달에 재수를 해도 실제 6월이 돼도 또는 8월이 돼도 공부의 기초가 완성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완성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3등급인 학생이 1등급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 재수하면서 공부했었던 부분 중에서 부진한 부분들을 다 해소를 해야만 결국 그 학생과 같은 출발선상에 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용기와 자신감으로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선생님이 메시가 될 수 없는 이유하고 비슷해요. 결국 시간의 문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1년 안에 재수를 끝내야지 나는 앞으로 2년까지 공부해서 어떤 분들 계시죠. 나는 의대를 목표로 2년 정도 공부 계획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도 물론 현실성이 없는 답변이긴 하지만 결국 1년 안에 공부를 끝내야 되다 보니까 실제 300일이 공부가 아니라 남아있는 기간이 300일이나 200일밖에 안 남았다. 아니면 또는 150일밖에 안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150일이나 200일이 되게 긴 시간처럼 여겨지지만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수능을 볼 때로부터 시작해서 150일과 200일을 넘어가 봐요. 6월이나 7월 달에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내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성적이 올랐나라고 생각해보면 그 150일이나 200일이라는 시간은 사실 부진한 부분의 성적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 근데 나는 목표가 높아. 그럼 첫 번째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답일 수밖에 없어요. 일찍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 3월이나 4월이나 6월에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나는 공부를 완성하는 과정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해야 된다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일찍 시작한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재수는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항상 시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재수를 시작하게 때 A라는 학원을 선택을 했어. 그럼 학원 다니다가 딱 한 달 다니다가 때려치고 다른 학원으로 옮길 수도 물론 있죠. 그럼 그 학원 다니다가 때려치고 옮기고 또 학원 다니다가 때려치고 옮기고 이렇게 계속 옮기다 보면 결국 공부의 일관성이 없고 그러다 보면 학습이 누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처음 선택한 학원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입시의 과정에서는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1월이나 2월에 재수를 시작을 해도 이 학원의 선택과 공부의 어떤 방향성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길어도 최소한 짧아도 6월이나 7월이 돼야 된다는 건데 6월이나 7월 정도 되어지면 그때는 입시가 벌써 끝났어요. 재수는 항상 초기 과정에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재수가 성공을 하지 초기 과정에서 실패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시간이 있을 때 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재수가 초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결국은 뭐냐면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재수에서 성공한 학생들의 사례들을 많이 보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뭐 이렇게 공부해서 뭐 의대를 갔대. 어떤 학생은 내신 5등급 또는 뭐 수능 5등급인데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서울대를 갔대. 이런 합격 사례들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합격 사례들이 우리에게 공부에 커다란 자극이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합격 사례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꼭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 적합한 공부 방법을 꼭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IQ가 140이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IQ 140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또 내가 예를 들어서 IQ가 나는 100밖에 안 돼. 다른 학생들보다 머리가 떨어져. 그럼 머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의대를 못 가거나 서울대를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재수를 하면서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었던 단점이 무엇인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적 단점이 뭔지, 그 학습적 단점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하는 자세, 태도,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학습 처리 능력, 이런 부분들을 고안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지, 또 전년도에 가지고 있는 내가 수능 성적을 보고 내 수능 성적의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의 영역별 편차라든가 특징을 볼 때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는 당연히 용기가 필요하고 자신감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목표하고 꿈꾸는 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실천한다면 그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것이 목표가 실현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자세와 노력으로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입시는 달라요. 입시는 다른 게 뭐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250일, 300일. 그리고 주어진 환경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전년도에 수학 등급을 3등급을 맞았는데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한적인 조건들을 그 짧은 시간 안에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용기와 자신감만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를 하게 되어질 때, 내가 공부를 하게 되어질 때 본인 자신의 생각과 본인 자신의 용기만으로 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에 만약에 필요하시면 문의하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너는 어떻게 재수를 해야 될지,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 말이 가끔은 뼈에 사무치는 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재수를 시작을 할 때 단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내가 고등학교 또는 재수하면서 나왔었던 수능 성적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부인, 부정, 이거를 통해서 그냥 재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와 자신감만으로 재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어진 시간적 또는 학업적 이런 제약적인 조건들, 그거를 먼저 이해하시게 되고, 그리고 남은 기간에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11월 달까지의 큰 계획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서 시작하면은 단지 2개월, 3개월의 목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실천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게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도 아니고 제 얘기가 꼭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재수를 먼저 하게 되어질 때 이거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러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시작하면 도움이 되겠다. 무조건적으로 너무 희망적으로 나 재수해서 이렇게 해서 성공해서 대학 갔어 라고 하는 합격 사례들만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수할 때 뭘 생각해 봐야 될지, 여러분이 재수하게 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춰야 될지, 재수하게 될 때 어떤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과 맞다면 여러분이 재수를 결정하고 재수를 해 나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용기와 자신감만으로 재수하지 말자, 이런 주제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